네,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신 중심 이슈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키포인트 이렇게 잡아주셨네요. 제조업 시장의 주도주 되나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섹터의 움직임이 좀 톤이 바뀌는 분위기죠. 네, 그렇죠. 메타버스, 가상자산에서 IT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데 과연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마감된 미증시 정리해 주실까요? 네, 미증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다시 재확산됐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오미크론을 통한 변이를 통한 이제 첫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변이를 걸린 사람 중에서가 아니라 일단 영국 내에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미국 내 코로나 그 사망자도 이제 80만 명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이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코로나에 대한 이제 다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일단 시장에서 좀 크게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장 초반서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한 이후에 중간에 이제 잠깐 반등을 하기도 했었지만 다시 재차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FOMC 회의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11월에 CPI 상승률 자체가 6.8%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게 금요일자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쳤는데 어제자는 다시 그걸 환기시키는 그런 하루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FOMC 회의에서 아마 좀 더 매파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이제 우려감도 시장에 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 IT 관련주들이 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3조 달러 가까이 접근을 했다가 한 2% 정도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이 외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1.5%, 구글도 1.4%, 그다음에 MS도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만 이제 1.4%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중 5%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 때문에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미크론이 이제 다시 확대된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일단 불확실성은 피하고 보자는 매물이 출회되는 게 하나의 큰 포인트였습니다. 기술주가 좀 부진했고 성장주에 대한 우려감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미증시 먼저 정리해 주셨고요. 국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요. 계속해서 이제 3천선 근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로 크게 시원하게 못 가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어제 장세도 그렇지만 이제 선물 때문에 조금 이제 현물이 좀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하루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장 초반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 때문에 지수가 좀 올랐습니다. 물론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에 관련된 그런 기대감도 이제 있긴 했었지만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의 매수를 이제 줄이면서 지수도 같이 이제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좀 살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정도 수준 3,040 정도 되면 이제 예상 PER 수준으로 지금 11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준 내에서 당분간은 좀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최근 많이 좀 줄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거래 대금이 아마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반등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전일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순매도, 기관이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틀 동안 지금 4천억 넘는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지금 이틀 동안 2조 넘는 순매수세를 보이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도 한 1,8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순매도,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개인이 순매도,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이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이틀 연속 3천억 넘는 그런 이제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 한 2,8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에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한 종목들은 이제
지수 상위 종목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포스코, 기아, LG전자, 삼성전기 같은 종목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나노신토제, 랩지노믹스, 세경하이테크, GCL, 삼강 M&T 이런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나온 것 중에서는 이제 수출이 지금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12월 기준으로 해서 10일까지 194.9억, 그러니까 195억 달러 정도 이제 수출이 됐는데요. 정년 대비 20%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걱정 많은 이제 반도체 관련 쪽도 26%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석유 제품은 90%, 그다음에 컴퓨터 주변기기도 55%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 뭐 반도체 공급망 관련된 이슈 때문에 조금 줄어서 한 6% 정도 줄었다는 게 좀 특이한 그런 모습세고요. 일단 그 최근에 이제 그 거래대금 횡보세는 아마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전일 그 지난 금요일도 8조 4천억, 그다음에 전일 같은 경우도 거래소 같은 경우 이제 8조 6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거래대금 부진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증시가 상승으로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그런 시점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은 아마 12월 내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어제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로봇 사업팀의 신설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강한 그런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기존의 로봇 사업 TF팀을 이제 사업팀으로 이제 확대 개편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국내에 관련된 이제 로봇 관련 기업들도 아마 향후에 뭐 시장이 커진다라는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향후 성장성을 뭐 미리 뭐 기대하면서 어저께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코로나 확진자 수 이제 증가라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뭐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압병실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세인데 일단 코로나19의 이제 주간 종합 위험도가 이제 매우 높음으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월화수 아마 금주 초에 그 확진자 추이를 봐서 주 후반에는 아마 새로운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대책이 나온다라는 거는 뭐 거리두기를 지금부터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심리가 다시 좀 위축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로봇 테마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뭐 그동안 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 기대감은 뭐 충분히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아직 제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보면 뭐 삼성봇이라는 그런 이제 로봇 관련된 제품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시제품 수준이어서 뭐 본격적인 출하가 생산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테마성 움직임이라고 로봇 테마는 진단을 해주셨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달 내내 지지부진할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키워드를 제조업, 시장의 주도주가 되나로 잡아주셨거든요. 그럼 도피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제조업. 일단 도피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가장 큰 이제 부분, 그러니까 증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아마 그 이제 제조업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뭐 IT 관련된 제조업들이 국내 증시에 상당히 이제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한해 이제 증시가 부진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제조업 관련된 뭐 반도체주나 뭐 자동차주 이쪽에서 상당히 이제 부진했었던 그런 영향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진한 기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 관련 뭐 수출은 뭐 상당히 뭐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그 제조업에 대한 이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피크아웃 되는 부분은 조금 지나가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지금 시장에 좀 먼저 선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주 관련돼서는 뭐 지금 12월 달 들어서 계속 좀 강한 모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관련주 쪽은 좀 더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보다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일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방이 일단 정해지고 턴어라운드가 된 뭐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미리 이런 지금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 선취매하는 그런 전략은 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 관련주도 계속 지금 출하량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글로벌로 해서 자동차 생산량이 아마 작년보다 한 20% 이상 감소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주가 상당히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은 뭐 원가를 이제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뭐 철강 관련 원자재에 대한 그런 가격 상승 이슈가 계속 이제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내년 모델부터 지금 가격을 인상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2년형 산타페 일부 트림이 7.7% 이제 인상할 예정이고요. 아마 여타 모델로 이런 인상은 아마 확대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전체적으로도 뭐 같이 다 신차 가격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9월 판매되는 신차 가격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2%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차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수익 측면에서 보면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년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좀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생산량이 다 뭐 증가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간 가격에 그 생산량까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은 좀 더 확 커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본다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저점 단계에서는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생각해서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은 뭐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순환매 키 맞추기 장세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가 매수가 가능한 섹터는 무엇인가 고민을 했을 때 반도체와 자동차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